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찐 진보 채널 안원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앞서 영상 갑자기 무슨 영상이 이렇게 나온 거야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도 안원구 TV도 이런 집회 함께 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찍어온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이 그거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오프닝 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성수대로 오프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하도 오프닝 사고 친다고 그래가지고 성수형 거 좀 빨아왔어요. 예. 오늘 사고는 그 김성수 평론가가 쳤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안 계실 때 빨리 갖다 쓰려고 좀 오늘 조금 늦게 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얼른 했으니까요. 요거 비밀로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안원구 TV의 맏형이자 든든한 아버지자 우리 또 안원구 TV를 이끌어가시는 정신적 지주 안원구 청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우리 청장님 주말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말요? 네. 주말도 뭐 저는 주말이 따로 없어요. 그냥 평일이나 주말이나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관성 있게. 보통 요 정도 사실 저희가 이제 주말에 방송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또 화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맛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신선도가 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말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또 하실 만도 한데 네, 사실 집회를 갔다가 예. 저기 내린 게 경복궁역 앞에 내려가지고 예. 그 보수 집회가 막 거기서 막 난리 났죠. 그쪽으로는 참 예.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 그 집회 그 보수 집회 그 김문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김문수 씨가 저는 못 봤는데 네. 그때 우리 김성수 단독 특종이죠. 그 직접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거기 담당 PD가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담당 PD가 보고 그걸 봐가지고 네. 그 네 커트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참 그 사람은 지금 현재는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근데 그 사람들하고 중간에 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마치 나 김문수인데 그런 식으로 반등 성명 대봐. 보수 집회 몇 기야 너? 내가 일기야. 찐일기. 그런 느낌. 그런데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지나가는 길에 뭐 지지자가 아는 척해서 잠깐 그냥 얘기 나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뭐 그 사람들하고 뭐 바로 그 천막 그 뒤에 그렇죠. 아마 그 집행부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뭐 지지자들과 잠깐 대화 나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좀 덕담을 나누는 지나가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덕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은밀하게 뭔가 지시를 하는 거기까지만 같은 느낌. 혹시나 이런 거 가지고 네. 요즘 안원구 TV가 저희들이 그때 이제 목요일에 저희 독수리 오영재 남탕 특집을 하고 나서 구독자도 좀 많이 늘었고 또 즐거울 만한 소식이 뭐냐면 광고가 저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와. 이거 담당 일단 PD가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네. 이거 진짜 이 광고가 제가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입니다. 이 광고. 근데 이제 광고를 잘 살려야지 또 다른 광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그 청장님한테 아임굿 먹는 그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임굿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참고로 저희 광고는 아임굿은 아닙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좀 그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임굿도 광고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임굿 여러분 보고 계시죠? 청장님 오실 때 같이 따라오는 패키지 상품 같이 한번 좀 저희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 김성수 선배가 형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또 방송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웃고 떠들고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헌정사상 참 요 주말 사이에 별의별 일이 참 많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헌정사의 처음이죠. 그죠. 정말 야당 당사를 그냥 검찰이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네. 그것도 정식으로 제공하고 보여주고 허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해서 막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부당하게 받는 쪽에서 변호사도 사실 입회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몰래 지금 출근길에 동행해가지고 그것도 첫 번째 진입이 안 되고 두 번째 시도만에 지금 당사를 그냥 쳐들어간 거잖아요. 참
참 서글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CCTV 보니까 아주 뭐 자연스럽게 우르르르 이렇게 뭐 출근길처럼 스르르르 들어오더니 그 문 앞을 막고 있는 그 경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늘 막 밀치고 막 몸싸움 비슷하게 하면서 막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살다 이게 압수수색 맞습니까 이런 게? 옛날에 군사 정부 때도 네.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군사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옛날에 네. 그 명동성당 성당 같은 데는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거는 뭐 소도처럼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낭만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거는 완전 죽기 살기에 그냥 그 그렇죠. 법 집행도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대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해서 이를 국가 전체를 완전히 그 긴장의 도가니로 지금 네. 몰아넣는 건지. 아니 근데 그 김용 그분이 거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열흘 전인가 임명장을 받았고 네. 세 번인가 했는데 네. 3일 동안 1시간씩 와서 회의만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압수수색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냥- 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진짜 압수수색이라기보다는 네. 그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뭔가 주려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런데 야당 당사도 우리가 마음대로 뭐 압수수색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는. 네. 그리고 그 저항하면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저항한다 이런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밖으로 프레임을 또. 국민들한테 이제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검사가 뭐 그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1차 시도 때 아니 예전에 우리한테 박수 치고 그렇게 해주더니만 이제는 또 뭐 정치 검사라고 욕을 하냐 하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탄압받는 듯한 느낌으로 자꾸 프레임을 몰아가던데 저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래 니네가 더 막아라. 우린 그럴수록 더 즐길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다른 데 있다. 일단 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는 고유의 그걸 앞에 표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어차피 일단은 가서 뭐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뭐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공영 컴퓨터라는데 네. 그 10명인가요? 부위원장이 네. 부원장이 예, 맞습니다. 10명이가 되는데 상근이 공용이고. 3명이라고 하는 거고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온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앉고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쓰는 컴퓨터인데 거기에 뭐를 기록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그냥 뭐 그거 카드놀이 이런 게임이나 다운받아 갔나? 아니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가져가야 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검찰이 그 박스 들고 가는 것도 요새는 또 뭐 그런 것도 안 하대요. 옛날에는 보여주기용으로 그냥 빈 박스라도 들고 가서. 그런데 사진은 보여주던데. 그래 이번에 빈 박스는 몇 개 빈 박스 가져갔습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보통. 있을 수가 없죠. 요즘 가면 전 컴퓨터는 네. USB에 담아오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덜렁덜렁 들고 가서 뭐 무거운 척하면서 또 들고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유동규의 그 메모 하나. 그거 하나 덜렁 믿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메모가 발견됐다, 뭐 얘기가 있다 이런 걸로. 그 메모도 지금 현재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김용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유동규의 메모라는 게 유동규가 김용한테 전달하는 그 가정의 메모가 아닌 거예요. 네. 그 앞에 유동규 씨한테 오기 전까지의 메모니까 네. 그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유동규가 김용한테 뭘 줬다라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막 언론에서는 마치 거기서 무슨 증거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기에 대한 뭐 CCTV라든지 뭐 메모라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다못해 그 지금 뭐 저 김두일 작가님도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야 우리 저희 방송을 네. 이렇게 생방송이 늦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네. 저희 우리 김성수 또 형님 숨 오셨습니다. 돌- 아유 숨 고생하셨습니다. 돌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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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급한 제보가 있어가지고. 오, 예, 급한. 특종입니다. 특종. 특종은 아닌가요? 지금 뭐 예, 더 탐사에서 보도한 예. 예. 그
한동훈과 빠. 그 예. 바가 특정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네.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송작가 TV 있죠. 제 송작가 TV에서 그 오늘 여기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했는데 예. 크로스 체크를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네. 거기일 가능성이 거의 90%. 아 그렇습니까? 네. 잠깐만 송작가 팀은 몇 시야죠 방송이? 방송이 보통 이제 아침 11시부터 네. 그럼 오후 내일 3시까지. 내일이네요. 내일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제 아니라 오늘 방송을 했어요, 그거를. 아 했어요? 그러니까 송 작가가 내가 갔던 곳 중에 저기 그곳이랑 너무 흡사하다. 그 구조가 네, 말하는 그러면서 게 이제 뭐 사진이니 뭐니 이런 걸 다 올려갖고 방송을 했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복수의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제가 강남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강남 삘이 나잖아요 벌써부터. 네. 영동구 출신이고. 그럼요. 저희 가본 놈들이 한둘이 아닐 거다 친구 중에서도. 갈 수도 있죠. 사실 뭐 예. 성인이 뭐 돈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앞에 큰 도로가 있고 있죠. 건너편에 이제 있다고 했죠. 거기가 몰려 있어요. 그런 바들이. 예. 건너편인지 아니면 갤러리아 쪽 뒤쪽인지. 그쪽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건너편 쪽. 건너편 쪽이고 아예 송 작가 TV에서 약도까지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그 로데오 거리 쪽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로데오 거리 뒤쪽. 뒤쪽. 그렇죠. 거기에 원래 뭐 토킹바라든지 바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주택가 쪽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바들이 좀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카페처럼 보이고 그래서 낮에도 이렇게 뭐 문을 이렇게 열고 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는데 비밀의 문이 있답니다. 야 이거 그래서 은밀하다. 책장이 열린대요. 해리포터야? 뭐가 딱 열려? 영화의 장면처럼 버튼을 딱 누르면 책장이 열린대. 근데 이 얘기를 복수의 제보자가 했어. 저기입니다. 저기. 네. 진짜? 와. 저 책장이 열린다. 이게 열려요? 예. 우와. 열려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첼리스트가 묘사했던 그 홀이 딱 나오고. 뭐 30여 명 모일 수 있고 막 다. 저기서 이제 딱 그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저기 상석이 있는데 그 상석에서 추정컨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술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서 노래 한 곡에 쫙 동백 아가씨 쫙 뽑아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첼리스트든 바이올리니스트든 요런 데에 걸맞는 오브리를 뛰는 분들이 있답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3시간 정도 일을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은 진짜 저스트. 제 미니. 그래서 그 교통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관 특보가 말했던 싸요라고 하는 게 200만 원인데 왜 싸다는 거지? 그랬는데 싸답니다. 그게 싼 거고. 싼 거래. 지금 저기 보이는 이게 비밀의 그거야? 예. 진짜? 와. 예. 그래서 우리 집보다 나은데.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3시간 정도를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은 팁이 안 들어가 있는 돈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첼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0만 원쯤은 너무 적게 받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팁이 들어간다면 한 300 정도를 줘야 되는 거고 그 정도를 썼으면. 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소 특정 못했다고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소 바로 특정됐어요. 이야. 가본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에. 이런 데가 있구나. 간판도 없대요. 아는 사람만 가는 진짜 말 그대로. 야. 언론 보도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한번 보고 나면은 또 거기에서 다 퍼즐들이 하나씩 더 이제 맞춰서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뭘 걸래요? 아니 뭐 국감장에서 뭘 걸겠다. 1km 반경 내에 내가 있었으면 뭐 거실래요? 막 아니 했잖아요. 그분 집이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새벽 같은 경우면 내가 운전하면 한 3분이면 가요. 타워팰리스까지. 그거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은 전 로데오 거리라고 했을 때 거기서 타워팰리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껏 해봤자 그 사거리로 말해도 한 사거리 6개 가면 타워팰리스예요. 그렇죠. 가깝네요, 진짜. 내가 영동고 출신이니까 로데오 거리에서 거기서 또 길 건너면 영동고등학교야. 야 이걸로 이렇게 자랑하는 분은 처음 봤네. 거기 나온 게 뭘 그렇게 내가 타워팰리스 6장 거리야 이거 한다고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치시니까 제가 강남 8학군 대치동 거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대치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주택가가 쭉 그 예. 아파트가 쭉 그래요? 형성돼 있고 어. 지금 로데오 여기는 예. 옛날에는 상당히 유명한 요즘도 그러나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거기 가면은 유흥가입니까? 패션 거리 아 뭐 패션 거리, 아 로데오 거리. 젊은 아, 예. 애들 다 거기 다 나왔죠. 뭐 패션 거리는 아직도 있는데 아 저기 지도에 예. 저쪽 어디쯤입니까? 2번 출구, 3번 출구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지방에 계시는 4번 출구 쪽. 아, 보세요. 갤러리아 그쪽. 아, 백화점 스타벅스. 건너편이잖아요. 좌측으로가 어. 주로 로데오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는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우측. 아. 그러니까 예. 르챔버인가? 저 이름은 얘기는 되도록이면 아니 저기 트램버인가 뭐고요? 예.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야 아니 저 우리 송 작가 TV를 보시면 네. 좀 더 자세하게 그 사용들을 갖다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거를 확인을 하고 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제보자들이 어딘 줄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이제 얘기를 네. 해오셨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모로 지금 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네. 지금 그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어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몰래 탐문을 하는 거하고 공개 수배하는 거하고 또 이런 차이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개되면서 이제 막 쏟아지기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서 봤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네네. 오늘 제보자 중에 한 분은 어. 서초동에서 또 대통령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술 드시러 많이 아주- 돌아다니시니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900만 원을 냈다고 하는 그 한정식 집 네네. 부분의 모처에서 어허. 자기가 옆자리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마셨다. 이런 아. 얘기도 하면서 이제 제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청담동입니까? 지금 거기는 식사가 한데 청담동은 아니죠. 오히려 서초동 쪽이죠. 아 서초동 쪽. 예, 서초동. 관세청 사거리 그쪽 아닌가요? 아니요. 관세청을 사거리에서 더 한참 더 올라온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서초동 쪽으로 오는 그 어림, 그 어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진짜 강남에서 한번 살아봐야 할 텐데 이거 뭐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혹시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지도 보고 공부하세요. 예 네이버 지도 보고 보고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또 그분이 또 그러니까 그 서초동에서 또 보기도 하고 그 관련해서 얘기도 해줬던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저곳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분 좀 자기가 또 한 번 더 봤다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얘기도 했냐면 지금 나오는 이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이원창이라고 하는 형하고 네네. 전주 출신의 예. 전북 전주. 건달이셨다고 합니다. 네네. 아 근데 그 얘기를 어제 시사타파에서는 굉장히 은밀하게 얘기하던데. 예. 건달이었고 그리고 이 건달이면서 두루두루 이제 세칭 말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도 예. 관계가 있었고 예. 특히나 이제 김경재 총재하고 또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수석부청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이 전라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었잖아요. 자기가 뭐 심지어 3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확신을 줬던 사람. 아 이 그분이라는 아니겠는가? 사람. 그러니까 동서 뭐 무슨 화합 뭐 위원장도 하면서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 숨어 있는 분들하고 끈이 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실세는 그러니까 이 이세창 이원창으로 일컬어지는 이 형제와 그리고 김앤장 그러니까 검사 라인이죠. 예. 김앤장, 한동훈 그리고 친박 윤상현 신방 예 윤상현. 요 라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도 그 이세창이라는 분은 네. 이제 옛날에 한나라당 뭐 그다음 자유한국당 이 시절에 네. 전국 상임위원인가 뭐 네. 그걸 했어요 한나라당 안에. 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앞장서 가지고 또 그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맞죠. 그런 예. 그런 분으로 알려져. 김경재 총재랑 같이 올라갔던. 예, 그래서 그래서 김경재 총재가 사실은 원래 이쪽 민주 진영에 있던 분이 네. 맞습니다. 저쪽으로 전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저분은 원래부터 그 호남 쪽 한국의 일원이에요. 네네. 호남 쪽 저 새누리당, 호남 예, 예. 쪽 그렇죠. 한나라당.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합 뭐 동서하합 이런 이야기가 저분은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이죠. 호남 쪽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것도 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주식회사 PN. PN.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CI를 만들었다는 그 PN.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저라인이 아니었느냐. 그 말씀을 예. 그래서 그때 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맞아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전북 체육회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보해준 분에 의하면 김경재 총재가 뒤에서 밀었다고 하면은 가능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언론사의 그 또 뭐 기자 출신 아닌가요? 예. 그 PN의 주인이. 전북일보라고. 예. 전북일보는 네. 그쪽에서는 좀 힘이 근데 있죠. 뭐 세죠. 유시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전북일보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뭐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학위를 좀 따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간 게 뉴시스 국제부로 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쪽 거기서 끝내고 이제 회사를 차린 거죠. 그 지금 이제 저도 그 지난 대선 때 이제 그쪽 조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들어보면은 이제 언론 그 종편을 비롯한 언론적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언론에 이제 그 패널로 이렇게 출연도 시키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 지금 국힘당의 그 언론 쪽을 지금 언론이 이 환경이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가 그런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도 내가 일단 정보도 듣고 있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언론 쪽을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존재를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죠. 청구서를 지금 넣을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때 했던 역할을.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고 PN도 아마 그런 쪽하고 네네.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어딜 가나 하여튼 그 닥터피쉬 같은 사람들이 많네요. 진짜 그쵸. 이거 뜯어 먹으려고. 와, 진짜. 하여튼 근데 어디서 그런 제보를 많이 들으시는 겁니까, 형님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 성수대로가 네. 조금 예전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많아졌죠.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단독 특종도 터뜨리고 그 사진. 김문수. 네.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김문수가 보수 집회를 거의 지휘하다시피 이렇게 막 이런저런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뭘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그렇죠. 발견하고 저희 PD가 예. 저한테 문자를 보내온 거죠. 김문수가 있다. 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라. 그래서 현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야 된다. 지금 장관급 인사가 보수 집회 현장에 가서 네네네. 심지어 뭔가 이렇게 뒤에서 지시를 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라인이 딱 보이잖아요. 정광훈하고 김문수가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세트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광훈이 500억을 갖다가 알바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상상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게 그게 어떻게 500억이야. 오세훈의 힘만으로 되겠느냐고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게 사실 돈하고 연결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 종교 단체도 결국은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에 예를 들어 종교 시설, 교회 시설들이 있을 때 그거를 미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예를 들어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교회를 완전 장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보수 쪽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돕고 땡겨주고 밀고 별거. 그래서 지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 돈의 그 향연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돈으로 표를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돈으로 직접 주지 않을 뿐 나중에 더 큰 걸로 보상이 되니까. 500억이 보상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500억만 갔을지 아니면 또 거기에 플러스가. 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걸 교회 몫으로 만약에 더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네. 그건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안 그러면 뭐 우리가 거기서 버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 옛날에 알박기 그런 그렇죠, 거 있더니 알박기. 알박기는 알박기. 평당 10,000원짜리인데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알박기를 그게 해놓은 거랑 종교인이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실제로 정광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계속 그 촛불 집회 진짜요? 주변을 이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스케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 김문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랬는데도 그렇게 총동원을 시켰는데도 32,000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32,000도 안 된 걸로 안 돼 보였어요. 보였는데 예. 근데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그쪽도 나왔다가 이분들 말이야 일당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태극기 버려가면서. 그러니까 32,000 정도는 됐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줄어든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한때는 10만도 모이게 할 수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교인들을 갖다 동원했으면. 동원했으니까. 근데 지금 32,000 정도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민심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반대로 이쪽은 30만이 모였잖아요. 아유 진짜 많이 모였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태극기 집회 그 어르신들이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뭘 들고 있으면 때리고 갔거든요. 예. 옆구리 팍 쳤는데 요새 많이 약해지셨는지 툭 치고 가시더라고요. 힘이 근데- 기력이 많이 아니 떨어지셨어요. 본인들이 신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옛날에 그래도 뭐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석방하라 이거였는데 네. 석방돼 있고 동력이 그러네. 없잖아요. 그러네. 예. 그냥 오긴 왔는데 뭐 딱히 뭐가 없어. 이제 즐거운 게. 저 이명박도 사실상 풀려나 있고. 풀려나 있고 뭐 즐거운 게 없구나. 이재명은 그리고 또 친박들은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어. 네. 윤상현 다시 그 당 네. 박근혜를 잡아 죽인 당의 그 대표가 되겠다고 대표는, 예. 윤상현이. 참 웃긴다 웃겨 진짜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웃긴다 진짜. 하여튼 참 이런 이상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은 또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그래도 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러면은 지금-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오빠 일단 받으세요 오빠 오빠 우리 책장 열려 보이 잘 봐라 막 이런 거. 동백 아가씨가 엔카 계통이죠. 그 이미자 실제로 씨. 엔가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금지곡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색이라고. 외색이라고. 예. 그런데 굉장히 억울해하시죠 이미자 씨는. 엔카 풍이 좀 들리는데. 저는. 아 그럼요. 풍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가 그걸 좋아하겠지.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또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시지 않았나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앵가라고 자기가 아 금지시키고. 그분은 훈도시차고 뭐 아 그리고 술 드셨던 분이니까. 그거는 네. 완전 그 일본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그걸 금지시켰지 또? 참.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때는 된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누구 하나가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뭐 스포츠 동백 아가씨가 몇 장이 팔렸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100만 장이 팔렸다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와 LP판 전축도 귀하던 시절에 100만 그러니까 장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박정희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이미자가 마음을 잘못 먹었고 뭐 삐끗한다 어허. 이러면 엄청난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투인가요? 사랑했나봐요인가요? 뭐 그건 뭐예요? 사랑했나봐 있을 리는 없다고 이제 송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대통령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될 수가 있다. 보세요 가사가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이 노래 맞죠? 뭐 윤도현의 예 맞죠? 그러니까 왜 제대로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일까가 의심스러워질 거 그렇죠. 아니야. 아, 그렇죠. 300번씩이나 카톡하는 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투는 근데 가사가 지금 현재 두 번의 사랑을 사랑. 하고 있는 나, 네. 두 번의 사랑했나? 그거는 또 가사가 잠깐 뭐 이상하게 어떻게 두 번째 사랑이다. 사랑 2, 사랑 1, 사랑 2, 사랑 3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그건 아닌 것 같긴 그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알겠습니다. 재밌는 예, 해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백 아가씨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오늘 또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래도 본인이 뭐 숙취가 다 깼는지 국회 시정연설도 했어요 하기는. 하지만은 헌정사에서 지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잖아요.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헌정사에 처음 있는 그런 그 민주당이라는 네. 그 1야당 거대 야당이고 가반이 넘는 야당이잖아요. 네. 170석인데 그럼요. 거기에 가서 야당 없이 시정연설을 왜 하죠? 시정연설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근데 없는데. 진짜 텅 비어 있는데 네. 뒷짐지고 거기를 그러니까요. 걸어가는 거 봤어요? 맞아요. 예. 동네 마실 나온 할아버지야. 근데 우리가 시정연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죠. 예. 정부를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니 예. 그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의해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그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예. 이거잖아요. 예.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예. 그럼 허공에다 대고 지금 만세 부르는 거죠. 자기들끼리 도와줄 사람 되어 있습니까? 주사파 빨갱이들인데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없이도 나는 국회 할 수 있다고 국회 개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나는 어떡하나? 저 깜짝 놀랐네 진짜. 아침에 그 본 것 같아. KTV 막 이런 거 본 것 같아. 똑같아서 너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참혹한 거는 연설의 내용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아니 세상에 그 연설이 그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어요 진짜. 아니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다 깎아놓고는 맞습니다. 예. 청년이란 말이 7번이 나오고 약자란 말이 6번이 나왔다고. 노인이라는 거는 노인. 근데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치적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이런 표현을 막 썼습니다. 그 재정수지 확대된 거는 감세한다고 해놓고 그런 거지. 아니 그래놓고서는 50조는 왜 푸냐? 야 김진태가 똥 싸질리기 전에 먼저 해결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요. 50조 풀어놓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지가 모르고 옮겨가지고 거기다 세금도 다 썼잖아요. 솔직히 집 옮긴다고. 아니 돈 몇백억 때문에 네. 50조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날라가게 생겼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네. 실제로 이자만 따지면 지금 낼 돈은 200억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안 주겠다고 회생 신청을. 근데 김진태는 진짜 경제를 모르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자기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없대. 야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야 선언이냐? 아우 아니, 답답하. 재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안 썼겠지. 아니 생각해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널 좋아해. 너밖에 없어. 그렇지. 난 너랑 같이 자고 싶어. 네. 내 애를 낳아줘. 다 똑같은 말이야 자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시간인가 진짜. 그걸 재무불이행 얘기 안 했다고.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아니 그 회사를 부도 처리해 야, 나 놓고서 웃기네. 부도 처리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야. 그 증권사가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급 보증을 안 해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증권사가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부도 처리를 했지. 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나 생각할수록 너무 웃기다. 술은 내가 안 먹었습니다. 입이 먹었지. 입이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들이 내 친구 중에서 그런 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 구멍가에 가가지고 그냥 물건을 집어와. 동계산 안 하고 그냥. 동계산 안 하고 집어와. 그래놓고 애들한테 자랑한다. 나 이거 갖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뭐 얻은 것처럼.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다 알겠지. 왜냐면은 그렇게 갖고 온 것 때문에 엄마가 가서 돈 주잖아. 나중에 엄마가 돈 안 그렇죠. 줬으면 걔가 그걸 어떻게 갖고 와? 근데 엄마가 돈 안 줬다고 해봐. 네. 그러면 걔는 직살나게 맞고 경찰서 끌려가요. 그렇죠. 절도니까. 말이 되는 소리. 그래놓고선 저는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참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나라에서 50조를 갚아주게 된다면은 50조를 들어 이제 넣어가지고 막 메워준다면은 이거 또 이거 우리 세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 국가가 지금 이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물가를 잡아야 되고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네.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정부가 돈을 50조를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일 거예요. 얼마 더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 네.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럼요. 지금 엄청난 또 상황이에요. 지금. 일부 경제지들은 뭐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 경제 특히 이 금융 시장이라는 게 이 신뢰 문제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이거 이렇게 내가 쉽게 말하면 회사채를 내가 사도 내가 회사채에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돈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의사 결정의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럼 증권회사에서 그걸 팔 텐데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걸 이제 인수라 그러죠. 인수해서 이제 주식은 다 아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것도 파는 거예요. 주식처럼 채권을 사든가 주식을 사든가 사는 거 사줘야지 그 채권이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도 낼지도 모르는 그 채권을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금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네. 레고가 아니라 진짜 큰일 났네. 우리 아농구 TV에서요 한 해에 한 번씩 그 수상을 해주는 게 어때요? 상을 주는 거. 이제 경제망신상. 경제망신상.
경망상. 경망상 해가지고 좀 한번 그러면 해주는 게 이 어떨까? 시상식을 그 청담동 거기서 하죠. 그 바에서 룸바에서. 제작비를 받아와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PD가 엄청 좋아합니다. PD가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시상식은 시상식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김진태가 이번에 저지른 짓이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 신기록이래요. 전 세계 채권 시장을 네.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야. 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색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네. 도대체 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가 터질까, 러시아 쪽에서 뭐가 터질까, 네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터진 거예요. 해성같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강원도에서. 한국의 강원도에서. 야, 이것도 기록이네요.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네. 잘못하면은 우리 IMF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원래 이게 그 댐이 무너질 때 네네. 조그만한 구멍에서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 지금 그런 구멍을 지금 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이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으니 참 전 이 국힘당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물가에 애농 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최문순을 공격했잖아요. 아유, 최문순이 기초하게. 도의회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네. 이런 계약을 했다. 최문순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도의회 다 승인 받았다. 받았다. 그래갖고 그렇죠. 승인한 네. 자료들 다 내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거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있으면 되지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다 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을 모르는데 도지사가 돼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지금. 아니 그때 왜 후보 됐을 때도 왜 그 무슨 뭐 단식 투쟁한다고 누워 있다가 그 전화 받고 후보 그 뭐 열렸다 괜찮다 이제 그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 도지사 그때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5.18 그 유공 저기 사과했잖아요 피해자들한테 빨리 그 후보 되려고 그거 사과하라는 말 5.18 예. 예. 그 폄하에 대해서만 사과. 예. 그래가지고 후보 되더니 이렇게 당선되고 나니까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전부 검찰들로 전부 다 채워졌잖아요. 예. 이 김진태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들이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과거만 뒤지고 과거를 어떻게 단죄하는 수 있냐 이거를 보고 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뭐 금융이나 이런 거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생각조차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예. 저런 사람들한테 그 국가 운영이나 지방 정부 운영을 맡기면 이런 사태가 사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진작에 예견이 되는 부분인데. 아 그게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보우소나로라고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브라질을 완전히 폭망시켰잖아요. 아마존을 다 파헤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일본의 그 누구예요? 토리스예요? 그 일본 총리 여자. 그 여자도 나오자마자 완전 박살 내버렸잖아. 아, 영국. 일본이에요. 영국. 44일 만에 또 사퇴를 했죠. 그게 지금 에휴. 우리나라의 감세와 같은 일을 벌였다가 네. 그 저 파운드화가 완전 히 폭락을 하고 예. 그러면서 그 경제를 완전히 망친 총리로 해가지고 네. 스스로 사임했죠. 그 44일만 최단기 아마 총리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곧 나와야 할 텐데 참 그냥 저는 그냥 혼잣말입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허니문이다 이걸 갖다가 언론사들끼리 막 지들이 무슨 원칙인 것처럼 지키고 있어. 그게 말이 돼요? 너무- 아니 일을 못하는데 트러스 총리, 토리스가 아니라 트러스 영국 총리. 6개월 너무 긴데 허니문이 이 정도면 이혼을 한 100번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결혼식 한 당일날에도 마음에 이혼한 안 들면 사람도 있어요. 이혼하잖아. 맞습니다. 요즘 그 가정법원 그쪽 저 서초동 잘 돼 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 총리 때문에 망한 회사가 하나 있대요. 예. 이분의 그 자서전을 출版하려고 책을 막 찍어내던 데가 있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바꿔야 하니까 총리란 이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 사겠어 그걸? 작가니까 항상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네, 그냥 뭐 책 그 얘기를 저도 얼핏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참 이게 답답한 마음에 오늘 막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도 결론은 참 무능한 정부다, 무능한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꼭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마음에 지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경제가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외교가 제대로 뭐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아,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정치 하나가 여야가 지금 화합해가지고 제대로 대화가 통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여야를 나누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라도 아닌 건 아닌다라고 얘기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더군다나 이제 BTS는 군대 가고. BTS 가요? 그러니까. 예, 아이고야. 저희 아이브만 안 가면 돼요. 예. 아, 왜? 난 걸그룹 좋아하면 안 되니? 아우 참. 걸그룹을 아이브로 좋아해? 아니 저 요즘은 딸이 좀 춤을 좀. 뉴진스가 되세요. 아 뉴진스가 됐습니까? 아니 이 형 방금 전까지부터 이미자 씨 이야기하지 않았어? 갑자기 뉴진스로 너무 확 뛰니까 아니 근데 진짜 문화평론가는 평론가 맞으신가 봅니다. 저는 그 대화에 전혀 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미자 씨는 좀 아셨잖아요. 아, 이미자 씨는 예, 잘 알죠. 패티김 이쪽 라인으로 예. 저도 뭐 예. 근데 제가 요건 잠깐 딴 얘기지만 제가 그 주말에 집회를 갔다가 그 김성수 형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멀리서. 그래서 어떤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황 기자님이었나? 뭐. 예,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이 이렇게 오다가 나를 우연히 본 척하면 인터뷰하겠지 했는데 반대편으로 가고 그래서 날 보고 피해서 가는 건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아니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몰라보셨을 건 당연한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님이 찍으신 영상 이제 업로드된 걸 제가 또 봤더니 거기에 제가 진짜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황 기자님한테 막 가시면서 인터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저도 이렇게 뒤통수를 가 언제 나한테 오나 이걸 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앉아 계셨구만. 네. 근데 너무 반가운데 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막 그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라도 더 들으시려고 그 현장 중계하시는데 제가 혹시나 괜히 또 막 아는 체하면은 또 흐름이 끊길까봐 저도 이제 일부러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혹시 안홍구 TV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제 이름은 모르시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안홍구 TV 맞군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씨는 어디 갔어? 김성수 씨는 저기 성수 형님은 저기서 뭐 취재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래요?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형님 진짜 참 인기가 대단하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타임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살짝 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열린공간 가처분에 대해서 각자 그러니까 더 탐사 측의 또 해석과 열린공간 측의 해석이 조금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간 측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니네 해석이 틀렸어. 그리고 이제 뭐 너희는 이제 끝났어. 진혜원 검사님의 이야기나 혹은 뭐 어느 노무사의 블로그까지 이제 막 하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 뭐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법의 해석이니까요. 하지만은 저희들 관점에서도 한번은 얘기를 좀 해보고자 오늘 그리고 또 어차피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안홍구 청장님한테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처분을 두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었죠? 솔직히.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진혜원 검사 진혜원 검사님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검사님이 거기 쓴 글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 그 문장을 좀 더 키워주시겠어요? 마지막 문장 조금 올리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페이스북에 쓰시는 분이 이제 더 탐사가 올렸던 해명글 그 커뮤니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혜원 검사에게 보내서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원칙. 그건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구주주라고 하죠. 그럼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 구주를 또 사는 방식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는 방식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나가는 그게 유상증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구주주들한테 신주를 발행 이렇게 할 건데 당신들이 너가 이 신주를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있으니 사라고 통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배 그 권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 만약에 무너지는 무너져 거죠.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주주였는데 네. 구주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묻지도 안 하고 제3자한테 신주 발행권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신주 발행은 구주주한테 먼저 너 이렇게 사라고 하는 그 권리를 줍니다. 주는 거죠. 그걸 신주 인수권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신주 인수권을 하고 그런데 내가 살라고 하니 나는 뭐 새로 발행하는 것까지 나는 더 주식을 안 가질래. 그럼 내가 그걸 포기할게. 네, 네. 그걸 신주 인수권 포기라고 포기. 해요. 예. 그러면서 그게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됐냐면 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권주가 잃어버린다. 예. 권리를 잃어버린 잃어버린다. 주식 예. 이게 실권주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실권주는 제3자한테 배정을 할 수가 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구주주한테 먼저 네가 먼저 물어보고. 실권 할 통보를 거냐고 하거나 이제 물어보는. 물어봐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진해원 검사 지적은 나는 예. 온당한 지적이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강진구 기자한테 그 정천수와 그 최영민의 네. 그 구주 신주 실권주가 됐는지에 대한 통지는 사실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조금 약간의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최영민 씨는 여기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자기 예. 했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정천수 씨는 아니야 나는 내가 실권주를 포기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 강진구 씨는 뭐냐면은 내한테 수차례 걸쳐 가지고 그 주식을 주겠다고 했으니 네. 그거는 그걸로 나는 그 내가 가져가겠다고 알아들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통지를 하고 주총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졌을 때 가져가는 게 그 원칙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본안에서 자 정천수 씨가 강진구한테 주려고 했던 그거를 손들어 줄 거냐 네. 아니면은 사실 주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받아갔고 이거는 정천수 씨가 그 자기 주주로서 네. 자기에 해당되는 이사들을 막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에 손들어 줄 것이냐에 네. 그거는 판단은 법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식을 발행을 할 때 네. 가격이 그렇죠, 가격. 신주 발행할 때 가격은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네. 얼마가 했냐면 100만 원이 처음에 자본금으로 출발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100만 원. 그러면 만주라고 하면은 액면가가 100원이 되는 거죠. 네. 100원짜리가 만주가 있어서 네네. 100 됐는데 거기에다가 한 5,300만 원을 했는 거 보니까 5,300주를 더 발행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전체가 만주 플러스 5,300주라면은 5,300주를 더 발행을 하면서 5,300만 원을 회사로 입금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 됐을 때 회사로 입금했는 그 주식에 대해서 금액이 진해원 검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데 그분은 회사의 돈이 20억이 있었으니 20억이 자본금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자본금이니까 그렇죠. 그 자본금을 전부 다 네. 자본금에 해당되는 걸로 계산하자면은 그 돈이 얼마라고 했죠? 6억 8천만 원을 네. 납입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거는 회계를 잘 모르는 분이다. 예. 이제 자본금은 원래 이제 자산이 있고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부채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해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서 자기 자본이라는 것이 이제 주식 대금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벌어져 가지고 이익 잉여금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걸 회사에 유보를 해놓는다고 그렇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회사에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죠. 사내 유보금이지 네. 그게 자본금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20억 자체가 자본금이라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죠.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근데 저 주장은 정천수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진혜원 검사님이 뭐 이 회계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 박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근데 그분이 뭐 네. 그 알고는 디스하려는 거 아닙니다. 알고는 예. 그랬지 않았을 걸로 네,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 자본금에 대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신주를 발행할 때는 그 회사에 정해진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로 네.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회사 안에서 회사의 모든 규정을 따르는 그런 정관이라는 게 네. 정해져 있는데
그 정관에 정해진 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관에 정해질 때 이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적용했냐고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0원이었지만 네. 액면가가 100원이었지만 10,000원으로 해가지고 네. 발행한다. 그래서 5,300만 원이 이제 된 거는 그렇죠. 5,300주를 신주로? 5,300주를 네. 10,000원씩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5,300만 원을 회사에 넣은 거예요. 넣었다. 그건 정관에 정해진 금액대로 했다는 것이 예. 지금 열린 공감 측의 입장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뭐 정관을 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이게 맞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더 좀 깊이 들어가서 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이런 열심히. 분들한테 저는 회사 이렇게까지 차리려고요 이번에. 예, 예. 주식회사 차릴 겁니다. 예. 그래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그 자본금을 그렇게 이제 정하지만 거래했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해진 돈을 거래를 뭐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가 좀 있어. 집중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저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거래가 있어야지 네,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상장된 그 주식 거래소에서 막 거래가 그렇죠. 되니까 예. 이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비상장 주식들은 어디 실제로 가서? 그걸 일부러 살 수도 없고 나오지도 그렇죠. 않고 원래 비상장 거래 장외 거래라고 예. 있습니다. 있기는 예, 예. 그렇지만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게 상례죠. 예, 쉽지가 그러면 않죠. 비상장 주식은 그럼 어떻게 금액을 정할 거냐? 예, 여기에는 그 사고 팔 때는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걸 위해 가지고 정해 놓은 것이 상속증여세법상에 상속증여세법.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 역시. 그 비상장 주식에는 순이익 증가법하고 네네. 그다음 순자산 증가법에 의해 가지고 네. 정하는데 그거를 그 3대 2로 순이익 증가에는 3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하고 예. 여기도 순자산도 가중 평균을 해 가지고 두 2로 개를 하고. 그걸 가중 평균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2로 하고 예. 나누기를 하고 거기에 뭐 한쪽이 80% 이상 안 넘으면 그 80% 범위 내에서 결정해 가지고 네. 이런 방법이 상속증여세법상에 있어요. 좀 이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그 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도 20억이 다 자본금이 될 수는 없죠. 그 절대 그렇죠. 될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정관에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네네. 그 10,000원씩 했다면 100배를 올린 거잖아요. 1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100배를 적용해가지고 적용했다면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영 검사님이 약간의 그 오해가 있으셨나? 오해가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뭐 알고 났으면 저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지 아니 않았을 그쪽에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자본금을 갖다가 20억을 놓고 나왔어. 20억 어디다 갔니? 니네들은 어디서 먹었니? 예.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근데 이제 하는데 어제 방송 때 그 네. 정천수 씨가 네. 저거를 진행원 검사 저걸 인용하면서 요 자본금이 아니라 유보금입니다라고 정정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막 지나가듯이. 그걸로 예. 주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네. 것을 설명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뭐- 항상 예. 모든 가짜 뉴스들은 거기에는 1% 이상은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를 거짓말을 하는 구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요리하거나 불리하게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진실이 아니면은 예.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 우리가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 모든 결정은 판사한테 달려 있을 건데 맞습니다. 예. 사전에 우리가 법에 적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예. 듣고 그 내용이 맞으면은 네. 그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판단하면 되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냥 그게 뭐 확정이 되는 진리가 아닌 그건 거죠. 아니죠. 저희들만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의견이니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더 탐사는 자신들의 이런 내용들을 판결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는 판사들을 김현장에서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 불리한 그 보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은 그런 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데가 지금 제대로 자기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구 TV요. 확실합니다. 예. 바로 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우 작가를 좀 근데 올려줘라. 아니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두 개 다 이해는 되셨죠? 예, 아이, 그럼요. 그럼요. 사실 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걸 보시면서 그 흔히 뭐 안홍구가 뭘 알아 이런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저희는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심지어 본인들도 유보금이라고 정정을 했고 저희들도 유보금에 맞춘다면 저건 맞는 말이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자본금에 한다면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과연 지금 근데 이 더탐사의 주식을 상장한다. 그러면 얼마에 결정이 될까요? 10,000원에 결정이 될까요? 그건 이제 더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주식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증권 회사에서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인수행위라고 그래요. 증권 회사에서 네. 상장할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적 구성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뭐 실제 앞으로 변하지 않는 자산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뭐 AI가 여기 있는데 그 AI가 네. 참 대단한 거다. 네. 아니면 신약인데 네. 그게 앞으로 무슨 뭐 암도 치료가 된다더라.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게 회사가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네.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인적 구성에 따라 가지고 방송이 앞으로 언론사로 커갈지 네. 아니면 또 이러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럼 네. 상장했을 때 그거를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해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장담하건데 이게 구열공이랑 합해질 위험성이 남아 있는 한 10,000원 이상 찍기 힘들다. 어허, 야, 큰일 났네.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인데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강진구라는 사람이 열린 공감에 더 탐사에 예.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강진구를 자꾸 무슨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예. 그래서 만약에 열린 공감으로 갔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아무도 그 언론사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나오겠죠. 그리고 고소할 거 아니에요. 공범이라고. 박대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영민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술자리를 한 7월 20일 그렇죠. 그리고 또 시사타파와 더탐사 그러니까 시사타파와 더탐사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게 된 네. 그런 날짜. 네네. 그런 날짜들이 어허.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이거 잠깐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나 한번 해보자. 잠시만요. 이 제가 갈등이 주말에 언제 시간이 시작되는지. 빕니다. 주말에 시간이 비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7월 20일 날 요게 이제 이 한동훈의 윤석열의 이 엄청난 이게 사실은 뭐 그래요.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탄핵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 당사자하고 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제 김현장이라는 법무법인 소속 사람들하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그 자리 한 자리에 있었다. 심지어는 그럼 면접을 앞두고 법관의 면접을 앞두고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뭐 이 김현장이 옛날에 했던 론스타 사건도 맡았었고 그렇죠. 또 김현장하고 지금 펜딩되어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특정 어떤 회사잖아요. 그 법무법인 이전에 그것도 회사예요. 그럼요. 네. 그 회사하고 술자리를 했다. 그것도 야심한 시간에. 이거는 뭐 국민들이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진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날 술자리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시점이 네. 너무 공교로운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 시점이 보면은 8월에 네. 법관 면접이 있어요. 있죠. 법관 면접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김현장의 에이스들을 만난 건데 네. 김현장에서 나중에 10월 달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전체 법관 임용 중에 7명 중 1명이 김현장 출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밝혀지는 것을 혹은 취재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든 이 보도를 그쵸, 막으려고 하지 막으려고 않 그러니까 했죠.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이라면 막으려고 하지 않았겠냐.
막으려고 할 때 모든 방법을 더 쓸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신저를 더럽히는 거죠. 근데 그 김현장에서 그 절대적으로 다수를 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거기에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정 소송도 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 사람들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참 기초가 주목됩니다. 저는 그 한동훈 장관님한테 이걸 하나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입을 그렇게 막고 싶으시면 방건조 오징어 잎살 슬라이스로 한번 막아주십시오. 자, 와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어. 예, 저희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야,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어떻게 뭐 따로 뭐 보여주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왜 내 앞에다 놓는 거야 고맙게. 어? 아, 좀 한번 예, 좀. 우리 처음 광고라 첫 광고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유유서라고. 예, 예. 이거 저 팔이 안 닿아서 예. 제가 예, 아유. 이게 손으로 집어 먹어도 맛있어. 네. 원래 그게 이게 딱 하는데, 아유. 요게 이게 오징어의 잎살.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방건조 오징어 잎살 슬라이스 500g. 요게 이제 오징어 월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야, 이거 우리 성수형 보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요거 이제 오징어 월드는 오징어만을 취급하는 전문 온라인몰입니다. 온라인몰 상품은 맛이 특이하네. 오징어 잎살. 예. 요거 안주로도 진짜 맛있어요? 딱 좋겠는데. 일단 촉감이 쫄깃쫄깃한데다가 진짜요? 굉장히 강렬한 고소함이. 형 입술만 보여 지금 막 쪼물쪼물 입술만 클로즈업 어떻게 안 되나 막 냠냠냠. 아니 근데 예. 이게 그 오징어 특수 부위죠, 예. 그렇죠. 이제 코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입입니다. 입. 근데 제가 또 이거하고 또 연관이 깊어요. 그 혹시 그 모 호프 역전 뭐 할매 호프라고 거기서 이게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그 역전 할매 호프의 그 원래 원조가 이게 오징어 입으로 떴잖아요. 그 원조가 익산의 엘베강이라는 술집입니다. 거기를 제가 또 어릴 적부터 아이고 아빠 저 미성년자 때 다닌 건 아니고요. 다음에는 좀 나눠가 주세요.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주로 최고고 진짜 맛있고 술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돌오돌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러니까 촉감은 이 뭐라고 해야 돼? 닭똥집? 막창. 내가 보기엔 막창 쪽이야. 그래요? 막창 쪽인데 약간 탄내, 오징어만. 약간 뭐랄까 탄내가 이상하고 약간 맛있는 탄내, 불레. 불향. 예. 그래서 씹는 느낌과 맛이 더 좋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높습니다. 버터로 특히 이거 버터로 볶아서 드셔보세요. 버터 향이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 야, 이거 감동 그 자체라고 합니다. 버터구이야 버터구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 이따 싸가야 돼요. 예, 좀 남겨주세요. 예. 이거 맥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캡이다 캡. 특히 이제 요즘 그 이제 이거 겨울 무조건 스포츠, 맥주. 겨울 스포츠 배구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집에서 딱 보시면서 치맥보다 오맥이겠다 이제. 오맥 좋은 오맥. 표현입니다. 예. 오맥 끝내주지 않습니까? 스마트 스토어 이 오징어 월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오징어 잎살 슬라이스 반건조입니다. 반건조된 이 오징어 월드는 오징어를 무진장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이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성수대로도 오세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 몇 번에 또 여기 몇 번의 사업을 또 실패한 끝에 이게 만들어낸 역작이고 온라인몰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 주문을 신청을 해야 그 스마트 스토어 오징어 월드. 오징어 월드 이름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안홍구 TV만큼 외우기도 쉽습니다. 오징어 월드. 신기한 경험이야. 진짜. 야, 나 처음 먹어보네. 막창 식감인데 맛은 오징어야. 그래요? 근데 오징어에서 불향도 나면서 동시에 아주 굉장히 진한 이 해물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바다 맛. 이런 맛들이 같이 나 있어요. 형 뒤에 파도가 보여요. 깨르깨르. 와 오징어가 이건 무조건 맥주다. 와 진짜 이거 이거 맥주 한 줄로 쫙인데. 이거 개발 잘하셨네. 와. 이거 이따 이제 큰일 오징어 났네. 향이 아주 야, 빨리 마무리하자. 술 마시게. 예.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징어 월드 스마트 스토어 오징어 월드에서 반건조 오징어 잎살 슬라이스 반건조 오징어 잎살입니다. 슬라이스 잊지 마시고. 입술이 아니다. 잎살. 안홍구 TV 더보기에서도 저희 그 링크 하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더보기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 링크에서 들어가시면은 그리고 안홍구 TV에서 보고 샀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이 입술로 촉촉히 이제는 오징어 게임의 시대가 아니다. 오징어 잎살의 시대다. 야 우리 오징어 마우스 광고 잘한다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와 진짜 맛있다. 하여튼
계속 먹는 모습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단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우리 안홍구 청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전국이 어디로 갈락하는지 지금 마주해서 달려오는 하나의 폭주 기관차 같은 모습을 네. 지금 봤거든요.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네.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모든 게 하나도 풀리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경제, 민생,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네. 뭐 모든 것이 지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그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MBN 기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언어 사용이나 태도가 네, 맞아요. 일국의 장관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냥 협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대놓고. 예. 김의겸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한다. 뭐 무슨 허위 면허증을 받아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사람이 그 뭐야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저러고 있는 거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맞아요. 이거 협박이에요. 법무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한테.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반사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군사 용어이긴 한데 그 ENT, BMNT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네, 네. 네, 원래 해 뜨기 전 30분, 해지기 전 30분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교대 업무도 하고 깜깜하니까 가장 어두울 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모든 걸 교대를 하는데 지금이 그 시간이 아닌가. ENT나 BMNT의 시간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곧 해가 뜬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지금 네. 이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이 상황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뭐 김영삼 대통령 뭐 닭을 뭐 뭐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듯이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 있으니까 더 어두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새로운 어떤 밝은 빛을 그 트와일라이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을 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아, 개와 늑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이분들 정말 가방끈이 기시네요. 예. 어려운 말들 많이 쓰셔가지고 예. 저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안홍구 TV 목요일 날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려내는 아픔에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우리를? 그래서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아이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안녕. 목요일 물론이다. 날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아, 우리도 청담동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징어 있가지고.